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약간 스타일이 바뀌었죠? 제가 좀 이뻐지고 싶어서 파마를 좀 하고 왔습니다. 오늘 잠깐 공지 말씀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방송 포맷을 좀 바꿀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시황방송 위주로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소외를 일으키는, 소외감을 주는 방송이 되고 있어서요. 시황도 시황이지만 경제 공부를 하면서 투자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기르는 방송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또 주중에 하루는 오늘 이제 첫 방송인데요. 경제 공부, 경제 강의를 2편을 넣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침에 시황 방송할 때 중요한 이벤트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실 방송의 이 단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양방향을 위해서 실시간 채팅 방송으로 20분 내외에서 그 방송을 한번 도입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시도로 다음 주 목요일 예정인데요. 목요일 밤에 8시부터 9시 반까지 약 90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채팅을 한번 시범 삼아 해보고요. 그 이후에 괜찮다 그러면 아침 아니면 뭐 때를 가리지 않고요. 긴급하게 여러분과 대화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 채팅 형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경제 강의, 간만에 하는 경제 강의인데요. 산업혁명에서 배우는 돈의 감각, 투자의 감각입니다. 여러분들 감각 아직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은 역사에서 배우셔야 되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만에 여러분께 드리는 경제 강의, 산업혁명, 혁신기술에서 배우는 돈의 감각, 투자의 감각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지금까지 역사에서 4차 산업혁명 오기 전까지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죠. 근데 산업혁명 뭐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상승미소가 하시는 방송 그 요점만 배우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역사에서 산업혁명을 1, 2, 3, 4차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산업혁명을 구분하는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1차다, 2차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변수는 에너지입니다. 어떠한 자원을 활용해서 동력으로 사용했느냐. 두 번째가 통신기술입니다. 교류를 하려면 서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과 사람, 봉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직접 대화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혁명이 구분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대체하는데요. 인간의 어떤 점, 특정 부분,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것은 무엇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3가지를 보면 1차냐, 2차냐, 3차냐 그 산업혁명을 구분하는 지식이 여러분도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굳이 이렇게 산업혁명을 1, 2, 3, 4차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생산의 혁신에 있습니다. 결국 생산량이 많아지려면 기술이 혁신돼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의 혁신을 통해서 핵심 산업이 등장합니다. 즉 핵심 산업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등장해서 그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시대, 그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술로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확보하는가? 이것이 산업혁명을 구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 2,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1차 산업혁명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영국이 주도했고요. 1차 산업혁명의 에너지는 석탄이었죠. 증기기관. 또 수력도 이용했습니다. 즉 석탄과 수력, 증기기관의 힘으로써 무언가 주도를 과거에 없던 산업, 과거에 없던 생산성을 보이게 됐는데요. 그 두 번째 통신기술은
전신이죠. 모르스부 띠디디딕딕 이래서 얼마나 상당히 아무리 많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깔리게 됐죠. 에너지와 이렇게 석탄 증기기관의 에너지, 그 다음에 전신의 통신기술로 인간의 근육을 대체한 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회사들이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고, 각국의 군대의 힘을 빌려서 결국 국가 기업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게 됐죠. 그 식민지를 건설하게 됐던 이유는 자원, 즉 에너지와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는데, 그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대량으로 만든 제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 강제적 소비 시장을 위해서 제국주의가 나타났었죠. 저것이 1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에너지로서는 석탄과 증기기관을 이용했고, 통신기술은 전신.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못 들었을 때 그걸 마차의 힘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저런 수력, 증기기관 이런 걸로서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던 거죠. 이제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앞섰던 게 아니죠. 미국과 독일이 주도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과 미국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영국이 미국을 그렇게 신경 쓰지 못했고요. 독일이 당시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가 18세기 후반 이때 나타나면서 독일 통일을 주도했고, 이미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한 영국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2차 산업혁명, 영국이 개발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로 산업화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나라가 끼어 있었지만 결국은 영국과 독일의 이 두 나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독일과 미국이 주도했던 2차 산업혁명에서 에너지원은 석유를 기반으로 한 전기였었고요. 통신기술은 전화가 나왔습니다. 전신이 아니라 이제 목소리, 사람과 직접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하는 전화가 나왔죠. 그래서 교류가 상당히 이렇게 촉진이 됐죠. 그 다음에 에너지와 통신기술이 나옴으로써 무엇을 대체했냐? 인간의 노동 전체를 대체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무거운 것만 드러내는 근육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인간이 하는 일을 더 빠르게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더 빠른 자원의 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생산성이 확대되었죠.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벌들이 나왔죠. 석유 재벌, 전기 재벌, 자동차 재벌, 철도 및 철강 재벌들이 등장했죠. 첫때 나온 회사들이 포드, GM, 카네기, 그 다음에 스탠다드 오일, GE 이런 회사들이죠. 아무튼 2차 산업혁명으로 1차 산업혁명에서 뒤졌던 미국과 독일이 영국을 완전히 추월해버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나왔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망했고, 좀 따라오던 일본도 주저앉혔습니다. 당연히 영국을 비롯한 주요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유럽의 다른 나라도 전부 다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는데요. 이때 에너지원은 원자력이었습니다. 원자력도 전기에너지죠. 통신기술은 이제 전화를 넘어 인터넷. 여태 앞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바꿨다면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계산 능력과 기억력, 저장 매체를 통해서 기억력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에서 나왔던 기술들은 PC, 퍼스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죠. PC 하면 저 당시 IBM, 휴러패커드,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반도체, 인텔이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제 미국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됐고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1, 2, 3차 글로벌 산업혁명이 이게 수백 년 동안 진행됐고, 한국은 1, 2, 3차가 그냥 해방과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주도한 세력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을 제외한 주요 순차적 수백 년 동안 산업혁명을 이룩하게 된 이 주도 세력들의 변화를 보면 토지 세력에서 제국주의 세력으로, 제국주의 세력에서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이전됐거든요. 이걸 좀 구체적인 기업을 보면 토지 세력은 봉건 세력이었고 제국주의 세력은 상인 세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보면 기술력으로 무장한 노동력을 대체한 2차 산업혁명에서는 포드, GM 이런 회사들이었고요.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에서는 IBM, MS 등이었어요.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산업혁명의 발전함에 따라 경제 주도 세력들이 저렇게 계속 바뀌어 왔다는 얘기예요. 바뀌어 왔다는 얘기는 그 국가나 사회가 건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의 1, 2, 3차 산업혁명의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된지 보면 토지 세력과 봉건 세력은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가 똑같습니다. 삼성. 4차도 삼성이죠.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한국은 주도 세력이 변화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향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는 어떻게 보면 덜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가 한국이다. 한국이 그 문제점 때문에 현재도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당연히 주도했고요. 후발주자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는 점. 이때 에너지는 당연히 전기이긴 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재생에너지, 즉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의 안위를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태양광, 풍력 등등등이죠. 통신기술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넘어왔고요. 이제 무엇을 대체하느냐? 인간의 계산 능력, 저장 능력이 아니라 아예 인간의 두뇌. 인간은 사실 뇌가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이 뇌를 대체하겠다면서 AI가 등장하죠. 그런데 물론 어떻게 기계가 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겠습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인간의 뇌처럼 패턴을 학습시켜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뇌에 가까이 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그렇다면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은 살펴보면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클라우드, 그 다음에 로봇 기술들이 있겠죠.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시작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서 현재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들,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클라우드 및 5G까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모든 기술에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부품이 뭐냐? 반도체죠.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할 거 없이 그냥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이런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클라우드, 5G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반이 확대되고 산업 소유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반도체의 수요 증가도 뭐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늘어나면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산업이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죠. 앞에서 1, 2, 3, 4 이렇게 차수로 나누는 산업혁명에서 제가 핵심 이유 나눴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런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면 그 기업들, 그 기술을 가진 핵심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경제를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저런 기술들이 나와야 되고 저 기술들이 세상에서 조금씩 더 실현이 된다면 반도체가 더 많이 쓰여진다. 당연히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그림 우상향 직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는 그림이다. 뭐냐면 저렇게 거침없이 우상향
무조건 올라가면 하는 그림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런 그림이 있다면 폭락의 지름길이죠. 폭락하는 순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흐름도 저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조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멀리 가는 게 주식이고 어떤 생물이든 패턴입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과 수요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을 때 반도체 산업이 무조건 직선으로 우상향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상향하느냐?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파란색은 벡터스 그러니까 반도체 ETF SMH의 그림이고요. 밑에 주황색은 S&P 500 ETF SPX의 그림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요. 반도체 ETF의 상승이 S&P 500 ETF를 초과하면서 리딩한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적어도 2016년 이후부터 기술 혁신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 이런 기업들이 다 반도체 수요와 관련이 있고, 그러면 반도체 ETF인 SMH가 S&P 500 지수를 리딩하고 있다가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반도체가 앞에서 언급했죠. 올라갔다 떨어지고 저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올라간다. WSTS라는 월드와이드 반도체 매출을 최근 20년간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파란색이 반도체 매출액이고요. 빨간색은 연도별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 쳐있죠? 예. 올해 8월부터 8월 이후에 하락세가 완만히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사실. 그 얘기는 뭐죠? 새로운 수요, 새로운 생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IHS 마켓의 반도체 매출 예측입니다. 이건 한 2주 전에도 제가 반도체 관련 특집 했을 때 방송했었죠. 지금 반도체 매출을 보면 2018년보다 2019년이 거의 한 30% 가까이 떨어졌지만 내년부터는 2019년 대비 약 10%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 반도체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수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SMH 나누기 SPY. 자, SMH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 반도체 ETF고요. SPY는 S&P 500 ETF입니다. 저것을 나눠봤더니 어떻게 되죠? 예. 지금 현재 최근 2년치의 그림인데요. 반도체 지수가 SPY, S&P 500을 견인하는 불마켓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반도체가 완전히 상승 기조를 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걸 좀 더 길게 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SMH, 반도체와 SPY, S&P 500을 나눠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최근 5년 동안 완전히 불마켓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하면서 작년 3월에 있었던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즉 추세적 불마켓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길게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1, 2, 3, 4차 1, 2, 3차 과거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못했었고 몰라서도 투자를 못했다면 이 역사적 흐름 이제 4차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무엇을 했든 역사는 발전합니다. 강물의 흐름을 바다로 가는 강물을 제방을 쌓는다고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여러분 투자에 대응하고 싶다면 반도체 산업을 주목하셔야 된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산업,
4차 산업혁명이나 얘기하는 AI, 5G, 클라우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이 흐름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얘기고 강화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생산성의 향상이 따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반도체를 주목하고 있어라.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또 확 돌리거나 중국이 확 방향을 틀어서 폭락한다. 그러면 반도체 주식은 부지런히 저점에 사서 모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과거 1, 2, 3차 산업혁명에서 봐왔잖아요. 그 흐름은 4차 산업혁명에서도 계속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돈의 감각이고 투자의 감각이다. 상승미소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 괜찮으셨죠? 예.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서 반복되기 때문이죠. 인간은 생각만큼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죠. 망각의 동물이고 항상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면 다른 분들보다 좀 앞서갈 수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 쉽지만 자주 까먹으면서 잊어버리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자주 상기시켜서 향후 투자에 경제의 고수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